오늘 2017년 6월 18일 6.25 발발 67주년을 일주일 앞둔 자리에 시점에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국립현충원에는 지금 6만 명이 넘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친 분들의 묘소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현충문은 역사적 사건의 자리죠. 1970년 6월에 여기 북한 공작원들이, 이 건물은 지금 아닙니다만 그 옛날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폭탄을 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들통이 났습니다. 만약 그게 폭발되지 않았더라면은 6월 25일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 등 고관이 저 밑을 지나갈 때 원격 조종으로 폭발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미얀마까지 북한 공작원이 따라가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죽이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살았고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가 바로 죽은 그 사건의 재판이 여기에서 일어났을 뻔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6.25 전몰 유가족회의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을 했다가 오늘 이 묘소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존엄스러운 자리입니다. 피로서 나라를 지켜낸다. 모든 나라는 피로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월남전, 최근 천안함 등등의 도발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낸 분들,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분들이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이분들은 약 5, 6만 명이 됩니다. 6.25 전후해서 목숨을 바칠 분들. 그 속에는 우리가 버린 6만 명의 국군 포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국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을 모독하고 짓밟고 화나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늘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의 사연이 여기에 있는지, 그것이 현대사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여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립현충원 27번 묘역입니다. 현충관의 남쪽에 해당되는데 오늘 여기 강연 왔다가 이 묘역에 들렸는데 이 묘비명이 사실 없습니다. 묘비명은 뒤에 있습니다만 뒤에는 육군 중사 조병상의 묘라고 적혀 있는데 그 지나치다가 이 날짜를 봤습니다. 날짜가 어떠냐? 39505는 여기 번호이고요. 군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953년 7월 21일에 전사한 걸로 나옵니다. 1953년 7월 21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었으니까 그 6일 전에 전사를 했습니다. 6일 전입니다. 6일만 버텼으면은 살았을 텐데 이 전사한 전선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6일 전의 상황은 중공군이 대공세를 펴가지고 우리가 이 중부전선, 서부전선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6일만 살았으면은 이렇게, 또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은, 하루만 더 버텼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전사자의 날짜가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육군 하사 이병한의 묘, 그리고
전사 날짜가 1950년 9월 16일입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바로 그 다음 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사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천인지 또는 서울 지역인지 또는 낙동강 전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9월 15일 드디어 밀리던 우리 국군 유엔군이 반격을 개시한 그 바로 다음 날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기고 있을 때 전사를 하셨으니까 이 유족들은 얼마나 더 안타까웠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우리의 반격의 시초였지만은 또 한 달 뒤에는 중공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의 북진을 저지하게 됩니다. 1950년 9월 16일 전사하신 이분들의 유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6.25 67주년을 만나서 하는 그런 상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묘역에서 이 전사자 이 비를 보면은 금화 지역에서 전사했다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화 지역, 금화, 철원 요 근방을 6.25 때는 철의 삼각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야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지전을 펼쳤습니다. 북한군, 중공군, 한국군이 뒤엉켜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많은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그 전투 현장인데 이분은 1953년 7월 3일 금화지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24일 전입니다. 24일 전 금화지구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중공군이 총공세를 피웠습니다. 편 이유는 6월 18일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한미 상호 보안유 조약을 맺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때 휴전 때 쟁점이 되고 있었던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중공군은 응징을 한다. 이승만을 응징한다 해가지고 휴전 직전에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때 우리 전선이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곧 반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6.25 이래 아마 단기간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바로 휴전 직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희생자가 바로 이 권영만 육군 병장입니다. 철의 삼각지대 전투 권영만, 그리고 한미동맹과 연관되어서 이분의 이름도 우리가 유족뿐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지역에는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기념탑이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 서든지 학교에 서든지. 감사합니다. 이 무덤은 아주 스토리가 있군요. 누구냐? 육군 2등 중사 고웅림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웅림 씨의 묘고, 그 부인이죠. 부인, 우리 옛날에는 미망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부인은 미망인이란 말이 좀 고약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망인 여기서는 배위라고 적었습니다. 권영희 씨입니다. 권영희 씨.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고흥림 중사는 1927년 12월 17일 출생입니다. 자, 27년생이니까 6.25 때 징집 연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셔 하사관으로 근무를 하실 때인데 이 전사 날짜가 기가 막힙니다. 1953년 7월 18일입니다. 강원 인제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7월 18일, 7월 27일에 휴전이 됐으니까 휴전 9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망 통보를 받은 이 고중사의 부모님 그리고 부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위,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배위. 1926년에 나셨고 2015년 11월 14일에 별세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재가를 하지 않고 다시 재혼하지 않고 사시면서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손자까지 손녀까지 보고 우리나라 나이로 90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0에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옆에는 이 가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고중사의 형제 위림, 현희, 동림, 흥림 그리고 자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후규, 윤환 그리고 사위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아주 다복한 노후였지만은 항상 이 젊었을 때 잃은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한을 이 교육에 자녀 양육에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단편 소설 또는 장편 소설 같은 게 담겨 있는 바로 이 국립묘지의 한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국립현충원에는 6만 명을 넘는 전사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안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대전 국립묘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그쪽에서도 거의 한 6만 명을 넘는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묘비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전의 잘 알려지지 않는 한 부분과 연관되는 분이 여기 전사자로 묻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육군 일병 김재홍입니다. 육군 일병 김재홍 전사자인데 이 전사한 날짜가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첫날입니다. 남침 첫날인데 전사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6.25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1시간 먼저 남침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릉 밑에 있는 정동진이라는 데입니다. 정동진 하면은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의 무대로서 우리 젊은 이들이 자주 찾는 그리고 서울과 위도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새해 첫날을 거기서 일출을 본다 해서 아주 인기가 있는 낭만적인 곳이지만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바로 새벽 3시에 북한의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병대 수백 명이 여기에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정동진에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일대가 전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전사한 분입니다. 첫 전사자죠. 그러니까 정동진에 새벽
3시에 상륙했으니까 첫 전투입니다. 우리 6.25의 첫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동진에 가보면은 그 사실을 반드시 여기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지방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낭만적인 정동진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6.25의 거의 첫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묻히신 분은 육군 하사 서정일 씨입니다. 육군 하사 서정일. 이분은 월남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연도가 1973년 1월 28일입니다. 이 연도가 주는 지금 전사한 날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973년 1월이면은 한국군은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다 철수를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월남이 68년부터 파리에서 평화 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미군도 철수를 거의 다 끝낸 시점이었습니다. 한국군도 같이 한때 5만 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월남전에서 약 4,8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한국군이.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 월남전의 끝 무렵 더구나 평화협상이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던 바로 끝 무렵에 전사를 하셨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불운하신 거죠. 그런데 그 봄에 3월에 1973년 3월에 드디어 평화협상이 맺어졌습니다. 파리 평화협상이 돼가지고 월남에 평화가 오고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키신저 국무장 미국 안보보좌관 그리고 레독토라는 월맹의 이 협상 대표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 받으러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그러나 그 협상은 2년 뒤에 깨져가지고 월남이 결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월남이 공산화.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평화협정이 그게 공산군의 적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연인 눈으로 30만 명이었습니다. 한때 5만 명이 거기에 주둔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외화를 많이 벌고 거기에 진출했던 현대, 한진 같은 회사들이 국제공사를 하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1970년대에는 중동으로 가서 중동 건설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월남전 참전한 덕분이고 월남전에서 흘린 약 4,800명의 우리 월남전 용사들의 피가 있었다.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월남전에서 피를 흘리고 그래야 해서 한국전에서 흘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미군의 피와 더불어 혈맹 관계를 이루고 이 혈맹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이 그 뒤에 계속 발전하고 1978년에는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 한반도 평화, 한국의 번영, 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기초가 바로 이분이 흘린 피, 이분이 흘린 피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에 묻히신 국립현충원에 묻히신 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다면 지금 돌아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피 한 방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피 흘린 우리들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립현충원에는 여러 형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순직이라고 나와 있는 명칭 중에는 그 병원에서 부상을 했다든지 전투 중에 후송돼 가지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 육군대위 정용조 씨가 바로 임무를 수행 중 부상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1971년 7월에 병원에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묘비명이 그 부인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묘비명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빛이 아무리 밝은들 볼 수 없는 당신의 얼굴,
바람이 아무리 센들 전할 수 없는 저의 목소리, 몸부림쳐도 전할 길 없구려. 일편단심 보호품 그리움을 당신만은 알아주시리. 영전에 엎드려 명복을 비옵니다. 아내 정희드림. 육군중령 남준호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71년 7월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묘비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인이 쓴 겁니다. 여보, 아빠, 당신 몸에 원한 품고 이 몸에 원한 주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신 당신, 그 훗날에 당신과 다시 만날 것을 이 글로서 약속해 봅니다. 아내 드림. 남준우 육군중령의 부인의 묘비명입니다. 이 육군대령 위대선의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선 돌아가신 게 1949년 3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6.25 나기 전입니다. 6.25 나기 전에 나주에서, 전라도 나주에서 아마도 공산 게릴라하고 전투 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6.25 나기 전에 이미 남북한이 전쟁 상태로서 벌써 한 8,000명 이상이 국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 계급을 보니까 당시에는 준장이 한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추수대에서 대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우리 국군을 만드는 창군 지도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창군 지도 멤버. 그래서 이 묘비명이 다른 분들하고 묘비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지들이 만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창군 동우회 회원입니다. 71년 7월 29일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추일 때 새벽을 안고 온 님이여, 들리나이까 오늘 조국 대군의 우렁찬 소리, 온 전우들의 애끓는 찬사가 구국의 깃대 들고 잠비 선멸하며 조국 위에 투와 순심한 그 기계를 다시금 흠모하오. 아, 가신 그날이 없었던들 오늘 이 자리에 슬픔이랴. 그러나 님은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겁의 혼을 심고서 여기 영면하십니다. 1971년 7월 29일 장군 동우회 회원입니다. 아주 명문장입니다. 한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더 함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고 거기서 자라난 오늘의 국군이 조국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다. 영겁의 혼을 심고서 여기 영면하십니다. 감동적인 묘비명입니다. 이분은 육군 중위 김삼욱의 묘로 되어 있습니다. 1971년 6월에 어떤 GP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뒤에 적힌 걸로 봐서. 이 동아대학 ROTC 출신입니다. ROTC 국위 출신입니다. 여기 아마 여기 이 꽃은 좋아하는 며칠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들이 갖다 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장하도다 내 아들아, 조국 수호와 인류의 평화 위에 고귀한 청춘의 목숨 바친 거룩한 너의 애국 충원은 후세에 영원히 빛나리니 고히 잠들어라 부모. 이렇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모님의 이 애국 충정이 어린 이 묘비명대로 이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피의 값을 제대로 살려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1년 8월에 홍천에서 순직한 육군소령 김태진의 묘입니다. 이 묘비명은
부모, 아내 그리고 아드님이 쓰신 경우가 많은데 이 묘비명은 부인이 쓰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6살로 너무나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가신 욱 아빠가 잠들어 계시다. 아빠가 흘리고 가신 피는 눈물로 씻고 아빠의 정이 그리울 땐 언제고 이곳을 찾겠습니다. 아빠의 명복을 빕니다. 편안히 잠드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처. 중령 김사이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병기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육군 병기 동호회에서 이렇게 근조 리봉을 달았습니다. 배위 윤형희 그 부인이죠. 배위 윤형희. 윤형희 씨가 남긴 꽤 긴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거친 세파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실했던 당신이여, 비록 큰 뜻을 다하지 못하고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떠나셨으나 저 높은 하늘나라 금빛으로 물들은 황홀한 맑은 은하수가에서 이제는 조용히 안식을 갖고 계시리라. 장한 당신 훌륭했던 아빠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열의 당신, 그 사랑 영원히 내 마음에서 꺼지지 아니하리, 삭지 아니하리라. 보고 싶은 당신, 듣고 싶은 그 목소리, 애무하던 그 손길 내 어찌 잊으리요. 오 행복했던 내 가정, 주여 당신을 알고 떠난 당신의 아들 불쌍히 이 넋을 밝히 지켜주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따뜻한 당신의 품 안에 영원히 다시 안기어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영원한 사랑 당신의 저 영이 1972년 5월 26일 09시 당신의 곁에서. 기독교를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긴 특별한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육군소령 임상택의 묘. 1968년에 산화를 했는데 이 부하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호국 인물로 2013년 4월 16일에 선정되었던 분입니다. 임상택 육군소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68년 11월 1일 제3보병사단 18년대 8중대장으로서 최전방 철책선에서 부비 출입 설치 작업 중 병사의 실수로 폭발 직전의 위기에 처한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7명의 부하를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살신성인의 표상이다. 1939년 울산광역시 울주 출생이시고 갑종 제157기 임관을 했습니다. 부인은 임봉자씨, 유봉녀로 영희씨가 있습니다. 갑종 제157기 동기생들이 만든 묘비명입니다. 이런 임상택 소령처럼 장교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덮쳐서 돌아가신 분이 강제구라는 분이 있죠. 제구대대 뭐 등등 이런 유명한 살신성인의 장교들, 이런 장교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군 장교단, 우리 역사상 삼국통일을 완수한 화령도와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운 무사 집단입니다. 육군 일병 김종열의 묘입니다. 전사 날짜는 1950년 9월 4일입니다. 장소는 안강지구에서 전사되어 있습니다. 안강지구, 지금 포항 지역이죠. 포항과 경주 지역이 6.25 때 아주 중요한 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주로 다부동, 대구 북부, 그리고 동해안인 이 포항 안강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안강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학도병 출신들이 많이 참전을 해가지고 안강 하면은 학도병이 싸운 데다 이런 인상이 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 전선이 뚫렸으면은 북한군이 경주, 울산, 부산으로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낙동강 전선의 오른쪽 전선이었습니다. 여기서 군관빈이 일치해 가지고 막았는데 그때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게 바로 9월이었습니다. 그때 전사한 분입니다. 1950년 9월 4일 그 11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면서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이 시작되어 가지고 포항을 수복을 하고 이제 북진하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낙동강 방어선의 오른쪽을 지키다가 전사한 이 김일병 덕분에 오늘날 이 근사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렇게 화창한 날 6.25 57주년을 앞두고 이 국립현충원에서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특별합니다. 육군 일병 도상방의 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전사 날짜가 이렇습니다. 1950년 7월 27일입니다. 1950년 7월 27일 휴전되기 정확하게 3년 전인데 강구에서 전사를 한 걸로 나옵니다. 강구. 여러분 강구라고 하면은 이 먹는 바다 게로 유명한 데죠. 영덕, 강구, 이 저 포항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왜 7월에 전사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북한군이 남침 경로가 이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하나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포항을 점령한 다음에 경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주를 통해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었죠. 벌써 7월 27일이면은 6.25 난 한 달 남짓해가지고 벌써 강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옆구리를 치기 위해서 강구에서 이게 결국은 8월, 9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혈전에서 우리 소년병이 막 들어갔습니다. 소년병. 이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소년병이라고 하면 14살에서 18살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부모들 말도 듣지 않고 참전을 했습니다. 자원을 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M1 소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는 학도병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소년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소년병 참전자가 수만 명이 되는데 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소년병 전사자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2,400여 명입니다. 2,400여 명. 이분이 소년병인지 아닌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육군 일병 도상방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몇 달 되지 않아서 입영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전사를 했습니다. 6.25 나오고 나서 한 달 이틀 뒤에 이 소년병 전사자가 2,400명이라는 것. 이건 이스라엘에도 이런 전사자 통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병 14살에서 18살 사이 지금 나이로 하면 중학교 고등학생이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전사자가 많다는 것. 이것도 우리 어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육군 일병 도상방의 묘입니다.